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의 현안부터 또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가져오셨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국돈, 그러니까 조선돈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달러로는 0.5달러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노동자들의 월급이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뭐 2, 3천 원이면 네. 0.5달러도 안 되죠. 뭐 0.3 네. 달러 될까 말까 뭐 네. 이런 정도 돈인데 작년 10월부터 예. 주요 산업부분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린 겁니다. 네. 보통 보통 한 2,500원에서 3천 원 정도 하던 이 기본 월급을 적게는 5만 원, 예. 많게는 10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한 17배, 20배, 아까 많은 경우 이제 네. 40배까지 오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주요 산업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도입이었습니다. 네. 노동자 월급 5만 원이면 장마당에서 쌀 한 18kg 살 수 있는 돈, 네. 옥수수 40kg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뭐 한 36kg, 네. 옥수수는 한 80kg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전까지 2, 3천 원일 때는 네. 쌀 1kg가 5천 원이니까 네. 한 500g도 살까 말까 하는 돈이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상 살 수 없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월급을 가지면 쌀도 막 한 몇십 킬로씩, 네. 옥수수도 막 한 40kg, 50kg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월급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노동자들이 식량 배급할 때 약간은 국정 가격 주고 뭐 네. 싸지만 쌀을 국정 가격으로 어느 정도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국정 가격에 배급 쌀 가격도 같이 올리긴 했습니다. 같이 올랐나요? 네네. 자, 일단은 월급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노동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말미에 배급쌀 가격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랐나요? 네, 공장 노동자의 식량 배급 네. 국정 가격 인상하기 전까지는 1kg에 46원 정도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공짜에 가까웠죠. 그러네요. 예. 자, 이것을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45배 올렸습니다. 45배. 예. 그러니까 월급 한 뭐 40배 네. 올렸는데 국정 가격 물론 배급쌀이긴 하지만 네. 국정 가격인데 이것도 한 45배 올렸으니까 뭐 그게 그거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네. 국정 가격 2,000원, 네. 뭐 장마당에서 쌀 5,000원보다는 그래도 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네. 배급쌀이 싸긴 쌉니다. 예. 네. 자, 이제 월급이 이제 40배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배급쌀 가격도 45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둘 다 올랐으니까 사실 월급이 오른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네. 어차피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 네. 배급쌀은 어차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주민들은 대부분 양곡 판매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네. 시장에 나온 쌀을 주로 사 먹었습니다. 네. 현재도. 그래서 뭐 배급쌀 가격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중요한 건 시장 쌀 가격이죠. 네. 지금 현재 1kg에 5,000원 정도인데 2, 3,000원 하던 월급으로 그동안에는 두 달치 정도 모아야 쌀 1kg 샀던 건데 네. 지금 이제 18kg에서 35kg까지 한 달치 월급으로 살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 정부는 작년부터 시범 도입했었잖아요. 네. 근데 몇 달 전부터 이것을 전격 전면 확대 실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렇군요.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은 18kg에서 35kg 정도 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돌려봐도 10kg만 있어도 한 달 4인 식구로 그러네요. 그쪽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좀 여유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 또 얼마나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 취재된 바로는 일단 평안 남도의 한 주민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4월부터 남흥 비료 공장 노동자 월급이 2,3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왔어요. 안주에 자리한 공장 기업소 노동자 월급도 모두 인상됐다. 예. 그러니까 일단 평안 남도에서는 네. 어느 정도 확인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평안 북도의 한 주민도 용천군 관계관리소 노동자 월급이 이번 달부터 네. 지금 이건 5월입니다. 5만 원으로 올라갔다.
작년 10월에는 낙원기계 공장 노동자에게 시범 도입된 것이 지금 모든 공장 기업소에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북도에서도 일단 확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시점은 대략 한 4월부터 네. 지금 현재는 평안북도, 남도 이렇게 일단 전면 확대 실시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월급을 정상적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지폐로 돈을 안 주고 다른 방식으로 월급 준다는 뭐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네. 합니다. 5천 원짜리 돈표로 준다고 돈표. 주민들이 전해 왔습니다. 예. 2021년에 예. 5천 원짜리 돈표라는 것이 발행됐었습니다. 네. 이게 19년 만에 발행된 것이었어요. 아, 전에도 있었나요? 네. 아주 오래전에는 있었는데 돈표 뭐 잘 쓰지도 않으니까 네. 흐지부지 돼 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외화 바꿈 돈표 이런 아, 식으로 예. 외화 쓰는 사람들이 그 일반 지폐 쓰기가 좀 뭐하니까 예. 외화 쓰는 사람들한테 돈표로 이렇게 바꿔주는 예. 그래서 그 바꿈 돈표로 물건 사게 하는 뭐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21년에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북한 주민들이 그냥 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식의 5천 원짜리 돈표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이 돈표로 이번에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진짜 돈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네요. 예. 어쨌든 실질적인 화폐, 네. 공식적인 화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표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월급도 예. 그 인상된 월급도 네. 돈표로 몽땅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지폐가 부족하지도 않을 텐데 이러고 한다는 게 이상한데요. 자, 일단 일반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돈이. 네네네. 예. 자, 근데 왜 이제 돈표를 또 발행을 하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또 이제 월급을 굳이 지폐로 주지 않고 돈표를 준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외화 가진 사람들은 외화 그대로 그걸 물건 못 사니까 네. 우리가 바꿔주는 그러니까 외화 바꿈 돈표 그때는 이름도 그렇게 찍혀 있었어요. 예. 외화 바꿈 돈표로 우리가 바꿔줄 테니까 이 외화 바꿈 돈표로 사세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예. 당시에 그래서 그 외화 바꿈 돈표의 발행처는 무역은행이었습니다. 무역은행. 예, 네. 그래서 무역할 때나 조금 쓰거나 아니면 네. 뭐 외화 가진 사람이 좀 썼던 건데 21년에 발행된 돈표는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조선중앙은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다른 거죠. 예. 사실상 화폐 대신 사용해라. 그러니까 화폐 대용 돈표라고 봐야 될 거의 것 뭐 같아요. 새로운 화폐 같은 그렇죠. 수준이네요. 예. 자, 그러면 왜 당시에 그러면 그냥 돈을 발행하면 되잖아요. 네. 왜 돈표를 발행했을까? 그 당시에도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2021년도에. 근데 전문가들이 대략 보기에 또 그 당시 인민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무역이 중단되면서 네. 이 돈 화폐를 찍어내려면 사실 원료라든가 심지어는 종이에 쓰이는 아니, 예. 그 지폐에 쓰이는 돈 아니 그 종이 네.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예. 코로나로 무역이 사실상 중단돼 버리니까 예. 원료라든가 종이를 화폐 종이를 구할 수 없었던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그냥 종이로 네. 그걸로 화폐를 만들 수는 없으니 그럼 예. 위조지폐 되잖아요. 예. 그걸로 그냥 돈표 대용 아니 그러니까 화폐 대용의 돈표를 발행했던 것으로 추정이 지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지금 현재 또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당시 정말 돈표 발행한 게 예. 화폐를 만들 때 쓰는 원료라든가 종이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였다면 이해는 됩니다. 네. 이번에 지금 보면 월급이 원래 2, 3천 원 주면 되는데 네. 지금 5만 원,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엄청나게 네.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폐가. 네. 근데 그것을 짧은 기간 내에 역시 마찬가지로 원료 음. 부족과 종이 부족 때문에 찍어낼 수 없다면 네. 어쩔 수 없이 돈표를 찍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 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반영이 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네. 한국 조폐공사를 담당을 해서 국정감사를 그렇군요. 치렀거든요. 네네. 그때 이 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종이가 굉장히 고급 종이고 특별한 종이고요. 그렇겠죠. 거기에 네. 들어가는 잉크와 그걸 인쇄하는 과정과 공정이 그런 간단한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나 그거 맞습니다. 위조지폐 못 만들게 하려고 네, 홀로그램도 그렇겠죠.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도 부족할 텐데 무엇보다 종이를 수입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이런 사정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지폐 대신에 어쨌든 뭐 돈표로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증언으로 그 네.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노동자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달라진 것
5천 원 돈표가 너무 흔해졌다. 아마 흔해졌다. 쏟아질 거 아닙니까? 네. 5천 원짜리로 5만 원 주려면 10장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10만 원 주려면 20장 주는데 옛날에는 뭐 있으나 마나 뭐 2천 원, 3천 원 뭐 두세 장 받아왔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넉넉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지금 이제 몇 달 작년부터 받은 사람은 수십 장 지금 쌓여 있을 겁니다. 당국이 인상된 월급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표를 지금 대량으로 마구 찍어내고 있잖아요. 자, 또 돈표를 가지고 장마당에 가면 야, 이 종이 쪼가리 누가 받아? 네. 안 받는 상인이 생겼다는 예. 겁니다. 어쩌다 돈표를 받는 장사꾼들도 5천 원 돈표를 3천 원씩 계산해 가지고 네. 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5천 원짜리 2장 주면 10,000원이잖아요. 자, 10,000원으로 쌀 뭐 2kg 주세요. 그러면 2kg 못 주겠어. 그러면 실제 지폐 가치보다는 그렇죠. 낮게 책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 5천 원짜리를 3,000원으로 이게 이제 보통 한자어로는 이걸 할인이라고 해요. 할인, 네. 깎아준단 말이에요. 네. 할인으로 다 안 받고 그럼 이거 몇 프로 깎는 거예요. 5천 원, 3천 원 하면 2천 원 그냥 깎아야 되잖아요. 거의 한 그렇군요. 40% 깎아서 네. 지금 물건을 사야 되니까 내가 10만 원 받아봐도 예. 사실은 6만 원밖에 못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급 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증언이고요. 또 월급이 오르고 돈표가 흔해지자 장마당에서는 국돈 같이 못 믿겠다. 네. 달러와 유안화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네. 이거 옛날에 2009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할 네. 때 이게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이제 종이돈, 이거 조선돈 못 쓰겠다 이런 네. 현상이 이 조선 이른바 돈표 때문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지금 네. 걱정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중국 유안화가 갑자기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예. 1년 안에 국돈 1,600원까지 지금 그런가요? 뛰었어요. 네. 자, 이런 걸 보면 이 돈표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나타나는 후유증 같은 네.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네. 네. 2009년에 화폐 개혁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사실 북한 정부도 거의 실패로 인정을 했는데 돈표가 다시 그 노선을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돈표로 지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폭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에서는 임금 또는 월급이라고 하는 말보다 생활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생활비. 예. 예.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장에서 일한 대가로 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비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 3천 원 준다면 네.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활비인데 예. 한 달 생활을 그걸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활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생활비를 주긴 주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쌀 1kg도 이제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되는 현실. 네. 자,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출근율 떨어지고 공장 기업소가 정상 가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면 공장이 생산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경제 사정은 계속해서 더 그렇죠. 악화되겠죠. 예. 그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고 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네. 생활비를 주는데 생활이 안 되는 문제. 네.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도 안 되는 문제가 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료나 교사들의 경우 생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그렇죠. 이 공무원들이 생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느냐 누군가로부터 뒷돈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겠네요. 네, 학생들에게 뒷돈 받는 게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그걸 조금 부끄러워하고 네. 주저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답니다. 그 왜냐하면 일상이다. 이거에 익숙해졌어요. 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이런 예.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뒷돈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에는 온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집니다. 네. 원칙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다. 네. 정상적으로 일해서 받는 돈으로 생활을 못 한다는 것. 또 하나 부정부패가 온 사회에 만연한다. 이거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이미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해법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에게 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줘야 네. 된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게 임금과 실제 생활 그 경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그 괴리를
현실화한 조치가 이제 임금을 그렇죠. 인상한 거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겠고 북한 정부 당국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좀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한 월급 인상 조치가 어쨌든 주민들의 생계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면서 네. 덩달아 이제 뭐 공장 기업소 가동률도 또 생산력도 이제 높이는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작동이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실 이 전망하시나요? 조치가 과연 성공할 예. 건지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는 예. 지켜봐야 결과가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돈표를 지금 대량으로 찍어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한 40배 찍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돈만 40배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쌀도 40배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쌀도. 아니면 2, 30배라도. 네. 그러니까 생필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2, 30배가 만약에 공급되지 않으면 돈만 공급됐다? 네. 물건이 폭등할 겁니다. 물건 그러네요. 가격이 네.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2009년 화폐 개혁이 대대적으로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련자를 총살하기까지 네. 했던 대규모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네. 바로 똑같은 문제 때문이었어요. 돈은 대량으로 풀렸는데 물건 생산량은 안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북한 정부로서는 굉장히 지혜를 짜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쌀 가격이 이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이 이것을 네. 어거지로 눌러서 아마 통제를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돈표는 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안화와 달러만 또 폭등하겠죠. 네. 사람들은 돈표 아마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그 당시 화폐 개혁 당시 가치가 때처럼. 없으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지금은 우선 당장은 월급 많이 나오니까 네. 좋아하지만 아마 1년 후에 만약에 생산력 쌀이라든가 생필품이 그만큼 못 늘면 또 반드시 이 문제가 발생할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혼란만 낳은 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더 악화되는 그런 실패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듯합니다. 네. 자,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하이티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막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지폐를 트럭으로 뭐 구루마에 실어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북한도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표를 통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것 말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쌀, 수확량도 늘리고 공급량도 늘리고 수입량도 늘려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정부가 좀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금강산 지구 개발의 속도를 내라. 뭐 이런 내각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내각이 내린 지시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뭐 어떤가요? 네.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예. 내각이 강원도 인민위원회에 네. 금강산 지구의 낡은 것을 말끔히 드러내고 우리식으로 새롭게 개발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내각에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네.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강산 지구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 관광 전략 지역이다. 네. 그래서 이 지역 개발을 통해서 국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금강산 지구 개발은 강원도의 경제 자립을 높여서 지방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할 네.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발 전략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내각에서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건설 자재 공급 이거 철강, 시멘트 이런 거 필수 자재 공급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내각에 미리미리 제기하라 이렇게 네. 제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을 하려면 건설에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뭐 인력은 어쩔 수 없이 도내에서 네.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는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재는 뭐 내각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은 도내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금강산 지구가 개발되고 그걸 이제 뭐 국제 관광 전략 지역으로
좀 더 발전시킨다면은 뭐 북한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금강산 지구 뭐 어떤 것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예.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아, 이렇게 예. 됩니다. 네. 원산지구는 강원도 그 원산시 법동군,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 네. 여기에 위치한 관광지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금강산 지구는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서광사, 그다음에 네. 통천, 그다음에 금강산 이렇게 구성되어 네. 있는 관광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정부는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는 여러 역사 유적이 있는 곳이고 네. 또 백사장과 해수욕장이 있고 자연 호수도 많고 수백 개의 관광 명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광천 자원들 그다음에 감탕 이건 뭐 갯벌을 감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자원들이 많은 관광 자원이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기에는 갈마 국제 비행장, 원산 항구 뭐 그다음에 재련소라든가 철도 차량 생산 기업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산 농업대학, 뭐 정준택, 원산 경제대학, 원산 수상대학 등 각종 대학도 자리하고 있으니까 네. 와서 다채롭게 네. 관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금강산과 원산 지구. 여기는 정말 그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나중에 발전되면 참 볼거리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개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이제 금강산 지구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금강산 지구 개발을 위해서 해외 투자도 좀 추진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예. 사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금강산 네. 개발 협력을 추진해 온 적이 있었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2021년 3월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금강산 관련 기구들을 폐지한다 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004년 원산 금강산 지구 개발을 위해서 원산 투자 개발 무역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했었는데 이제 이 회사가 나서 가지고 최근에 금강산 관광지대 공동 개발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원산 투자 개발 무역 회사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요? 일단 이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네. 자금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선박 해운업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건축 자재 생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갈마 상품 전시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호의 해수욕장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해수욕. 운영을 하면서 그렇군요. 거기에서 예. 생긴 이 돈으로 지금 이 개발 비용을 네.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는 해외 이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 지금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에 현재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이 해외 유치. 자, 그 문제는 이제 과연 성공할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일부 중국의 투자가들이나 기업이 관심을 보일 네.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국제 투자의 규칙을 어기는 예.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합병회사를 만들거나 뭐 예. 이렇게 할 때에도 무슨 사정이 생겼다 하면서 그냥 투자가 중단되거나 서로 뭔가를 서로 맡아서 하기로 네. 했는데 중국 쪽은 뭔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렇게 네. 뭐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북한 당국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뭐 내부 이러저런 이유로 네. 어렵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다가 말거나 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좋은 말로 하면 부담스러워하고요. 부담스러워한다. 솔직히 얘기하면 두려워합니다. 이거 그러네. 언제 손해 볼지 몰라요. 네. 중국 사람들도 이제 박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예. 때문에 금강산 관광 지구에 대한 현재 해외 유치는 아마 중국 기업들이 뭐 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일부 기업이 네.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과연 어느 정도 네. 성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물론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아마 일본 기업에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에 이 경제 사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 간 기업 간에 서로 같이 공동 개발 또는 공동 투자, 그렇죠. 공동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을 좀 잘 지켜야 돼요. 네. 수시로 이걸 어기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투자를 받기가 어렵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금강산 관광지구 이건 사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었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국과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굳이 한국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네.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 들어섰잖아요. 네. 그때부터 북한은 대남 정책을 바꿨습니다. 네. 기조를 바꿨어요. 방향을 강대강
정면 대결의 원칙을 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네. 대화와 협력 없다. 뭐 당연히 경제 개발 뭐 협력 지원 없다는 네. 거고요. 최근에는 같은 민족도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 적대적인 교전국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평화 통일 안 하겠다. 대신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뭐 한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말고 할 네. 분위기조차 그렇겠네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금강산 관광지구가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도내 일꾼들과 주민들은 예.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할 때도 너무 고생했는데 아, 예. 그 악몽이 되살아난다면서 혀를 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주민도 아이고, 네, 네. 있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 이번 내각의 지시가 여기저기에 포치돼 돌격대가 네. 선발된 상태며 그중에서도 특히 여맹 돌격대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예. 나오고 있다. 특히 요즘 여성들이 장사를 직장도 해- 장사도 예, 해야 되고 그렇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때로는 직장도 나가야 되는 네. 이중 삼중의 고통. 그러니까 노동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돌격대까지 해야 되니 네. 불만이 당연히 쌓일 듯합니다. 네. 자, 이게 그 관광 지역을 뭐 개발을 하면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는 좋기는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들 사업에 투입이 되는 그 인력 동원일 텐데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면서 노동의 인력으로 동원시키면 참 좋을 텐데요. 당연히 그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만약에 그 지역이 관광지도로 개발된다 예.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네. 국가만 나라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네. 거기에 관광 시설 짓고 외국인 오면 손님 받아서 예. 그걸로 뭔가를 팔고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이득이 있어야 주민들도 이렇게 개발된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일체 없고 그냥 당과 국가가 다 알아서 싹 수거해가고 주민들은 그냥 네. 그 건설 노동만 동원된다? 네.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자, 이 뭐 한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수입을 이 관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하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